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에 방문을 했는데 그 이유는 6.25 종전 70주년이죠. 그들은 전승절이라고 하는데 7월 27일 열병식을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방 측 오신트들은 이 쇼이구의 북한 방문을 북한의 무기와 병력을 구걸하러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 중국에서도 고위급 인사가 오는데 아마 이 열병식을 핑계로 해서 쇼이구가 중국과 북한에게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 전쟁 관련한 무기 물자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이런 장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었죠. 민주당의 중진 의원 시엇모 의원의 보좌관, 4급 보좌관이었는데 그 여성 보좌관이 현무 미사일 자료 등을 요청했다. 그래서 지금 간첩 혐의 국가보안법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정보 요청을 더 했고 그 정보를 받아갔는데 이걸 그 시엇 의원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 자기가 독자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용해서 북에 올려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충격적인 정보를 국방부에서 빼갔는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국방위원회 보좌관에서 아웃됐죠. 그리고 지금 간접 혐의 조사받죠. 그런 상황에서도 또 정보위원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까지 본 이런 정황까지 나왔는데, 거의 감옥 가기 하루 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안보 정보를 빼내려는 이런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사명감이 넘치는 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 또 남편도 그런 사람이에요. 와, 정말 충격적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대 8조 원에 달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진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의 승패가 이번 주 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AS-21 레드백 장갑차와 독일의 KF-41 링스 장갑차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부디 승전보가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29대의 신형 보병 전투장갑차를 도입하는 90억 호주 달러 규모의 호주 육군 랜드 400 페이즈 3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고 호주 언론들이 7월 26일 보도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7월 말까지 랜드 400 페이즈 3 사업의 수정 입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AS-21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가 경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450대의 신형 장갑차를 구입하는 23조 원 규모 사업으로 시작된 랜드 400 페이즈 3는 올해 초 호주 정부의 안보 전략 수정에 따라 그 규모가 3분의 1 토막 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단위 규모의 대형 사업이어서 한화와 라인메탈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군에서 AS-21을 선호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파격적인 절충 교육을 제안한 독일 KF-41을 선호한다는 평가들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독일은 사업 규모가 축소되기 직전 호주 정부에 호주 생산 박스 장갑차 100대를 역수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AS-21로 기울었던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제 무기의 낮은 신뢰성과 한없이 늘어나는 납기 일정 때문에 유럽 무기에 대한 불신이 커진 호주 육군은 전반적인 성능에서 KF-21과 대등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도 빠른 AS-21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독일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주 공세를 펴면서 현재는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화는 그룹 차원에서 호주 정부에 대규모 금융, 보안, 우주, 방산 협력을 제안하며 호주 측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부디 이번 주 호주에서 레드백의 승전보가 날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AS-21 레드백 장갑차, 그리고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 장갑차예요. 성능은 둘 다 ROC를 통과했으니까 성능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방어력은 아마 링스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근거는 뭐 무게 때문입니다. 우리 레드백은 42톤, 여기 링스는 50톤,
그러니까 더 무거우니까 뭔가 조금 더 장갑이 두껍지 않을까. 그래서 방어력이 조금 강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레드백의 장점은 납기 빠르죠. 사후 관리 좋죠. 그리고 가격이 좀 싸죠.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독일 링스의 장점은 독일제라는 장점.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선진국인 호주 입장에서 한국 그러면 사실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없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그러면 뭐 기계, 정밀기계 독일 이거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손꼽아왔던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제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K9 자주포 써보고 하니까 아니 한국 거 정말 좋네 라고 된 거죠. K9 자주포의 경쟁이 또 역시나 독일의 PZH-200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제 무기 좋아 라고 하는 군의 분위기였는데 정치권에서는 노르웨이 사태에서 보았듯이 노르웨이에서 우리가 평가는 우리 K2 전차가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결국 선정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A7 전차를 선정해버렸죠. 그런 상황으로 조금 야 되겠냐? 라고 했는데 독일 정부가 막판에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랜드 400 페이지 3 사업하는데 페이지 1 사업할 때 호주가 사륜형 장갑차를 독일제 이 복서 장갑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가 호주에서 생산하는 이 복서 장갑차 원래 독일 거죠. 이거를 100대를 역수입하겠다. 이 지금 129대 사업에서 100대를 역수입하겠다. 그러면 1대1 그냥 절충교역 그냥 똑같은 겁니다. 이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야 뭐야 우리가 129대 수입하고 100대 수출하는 거네? 그런데 129대 수입하는 것도 전부 호주 현지 생산 조건이니까 호주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기네들이 대부분 다 생산해서 부품 수입하는 거 이거 조금 수입하는 대신 수출을 100대 분량의 장갑차를 수출을 하는 거네? 호주 방산 수출하는 거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우리 정부는 뭐 독일 정부처럼 이런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고 한화 그룹 측에서 뭐 금융, 뭐 우주, 방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종합 그룹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주 현지 투자를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먹혀들지 조금 불안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겨야 이 AS21 이 레드백이 정말 세계 시장에서 이제 우뚝 설 수가 있는데 왜냐 미국에서 져버렸지 않습니까? 이 링스에게 특히 미국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현재 없다. 그리고 또 약점은 우리 군에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육군이 K21 같은 방어력이 약한 이런 전투장갑차 이제는 안 맞다라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으니까 뭐 부력 어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일단 장갑차는 방어력 세. 이게 지금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육군 11사단 이런 데는 레드백으로 완전히 도배하는 이런 걸 보여줘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군도 쓰네 이렇게 되는데 한국군도 안 쓰는 걸 우리가 왜 쓰지? 라는 거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평양에서 자칭 전승절 행사 자축을 위해 고위급 회동을 갖는다는 소식입니다. 북중러 군사동맹이 공고화되는 모양새인데 우리나라도 한미일 공조 강화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7월 25일 밤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7월 27일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앞두고 북한 측과 긴밀한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매체들이 7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군 수뇌부를 총출동시켜 전용기 편으로 평양에 도착한 쇼이구 국방장관을 열렬하게 환영했는데요. 이날 영접 행사에는 강순남 국방상, 정경택 총정치국장, 박수일 총참모장, 임천일 외무성 부상 등 북한군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평양 시내에 환영 군중을 동원해 카 퍼레이드를 하는 등 쇼이구 일행을 격하게 반겼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번 쇼이구 방문이 북한 노동당과 내각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며 관영 매체들을 총동원해 뜨거운 환영 메시지를 러시아 측에 보냈습니다. 전승절 행사를 하루 앞둔 26일에는 중국의 국회 부의장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리홍중 부의장을 대표로 하는 중국 대표단의 입국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26일에서 27일 사이 야간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열병식에 참석해 북중러 삼각공조를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삼국 간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오는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아 일명 1대1로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중러 삼각 밀착은 6월부터 한반도 주변에서 크게 강화되고 있는 이들의 군사적 밀착과도 큰 연관이 있는데요. 대열을 정비하고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불량 국가들의 도전에 맞서 우리나라도 한미일 삼각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네, 쇼이구 국방장관, 우리 채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매일 보도를 해드리면서 이 쇼이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었죠. 거의 신의균의 국방TV 애청자, 애독자라면 이 사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평양에 전용기를 타고 밤에 도착했습니다. 의장대 쫙 동원해서 완전히 그냥 거의 국가 원수에 준하는 대접을 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에서 이런 카 퍼레이드까지 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환영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북한 해봐야 누가 방문을 딱히 합니까? 이런데 북한인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이미지화 되어 있는 소련의 후신 러시아의 국방장관이면서 사실은 러시아의 넘버 2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실세 중의 실세죠. 그 쇼이구가 오니까 감격이죠, 여기는. 그리고 연이어서 중국에서도 전인대 부의장이 방문을 하니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 오는 이유는 뭐냐? 6.25 전쟁 7.27 전승절 70주년이다 이거죠. 그 열병식에 내빈으로 참석해준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의 협력 대상, 물론 협력해야죠. 그런데 마치 우리의 우방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6.25 전쟁 끝났습니까? 지금 정전 중이죠. 아직 종전 안 됐죠. 이 6.25 전쟁의 적들 아닙니까? 소련이 전쟁을 하라고 시켰고 승인했죠. 그리고 중국이 도와줬죠. 중공이. 그리고 북한이 수행했죠. 그리고 사실 후반부 2년의 전쟁은 거의 중공군과 우리 한국군 그리고 유엔군의 전쟁이었죠. 북한군 사라지고 없었고 오직 중공군의 전쟁이었죠. 이런 자들이 북중러입니다. 그 북중러가 70년 시공을 뛰어넘어서 지금 다시 밀착 뭉치고 있는 거죠. 지난주까지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 군사훈련의 시작을 북한 탄도미사일 마치는 것을 북한 순항미사일로 해줬고 그 중간에 일주일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수역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320km, 280km의 이 섹터를 설정해서 거기서 실사격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뭐 했냐? 건재 유지하고 중국 공군의 전투기들 30여 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거기서 또 이착륙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들이 또 뭐 했냐? 훈련 마치고 전략 순찰을 또 합니다. 그래서 건재를 유지하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또 훈련했다. 이 말은 뭐냐? 북중러가 한미일에 대응하는 작전 계획에 준하는 뭔가 작계를 수립했다. 이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맞서자라고 하는 것이 친일파다 라고 프레임을 지어서 못하게 하는 거, 그거 북한을 도와주는 행위 아닙니까? 한미일 삼각 협력을 친일 행위다, 토착 왜구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한미일 삼각 협력을 주장하는 것을 멈칫하게 만드는 자들, 그 자들은 종북 친북이다. 왜? 일본을 친일로 몰아붙이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그러면서 결국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야, 그거 친일 아니야? 친일 아니야? 라고 하는 자들, 결국은 친북이다. 이겁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정보당국에 덜미를 잡힌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의 간첩 혐의가 조사가 계속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극비 정보들을 700건이나 요구했고 이 중 상당수는 이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군사기밀을 빼돌려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시은모 의원의 전 보좌관 A씨가 현무미사일 부대 관련 정보는 물론 참수부대와 북파 공작 조직에 대한 기밀 정보도 요구해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7월 26일 보도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일 국방부에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자료를 요청해 1월 5일 해당 부대 자료를 대면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료에는 해당 부대가 어떤 장비를 몇 대나 가지고 있는지 세부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A씨가 군에서 이 자료를 보고받은 것은 의원도 모르고 있던 사안인데요. 그는 해당 자료를 받은 뒤 관련 자료를 국회 국방위 질의자료나 업무 자료로도 활용하지 않아 당국은 A씨가 해당 자료 유출을 목적으로 국방부에 자료 요구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김정은 참수부대와 관련된 기밀자료, 대북 타격자산인 현무미사일 지휘통제실 교신자료, 미사일 세부 기술 데이터, 정보사 산하의 극비조직인 북파 공작부대 운용 예산자료 등 700여 건의 비밀자료를 요청해 대부분 받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국방부는 국회 공식 절차에 따른 요구라서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라며 해당 인물의 배경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A씨는 극좌 종북 성향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했고 기자 활동 당시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를 받았는데요. 국보법 사범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된 지난 정권에서는 이른바 백두칭송위원회를 통해 김정은에 대한 공개적인 찬양 고무 활동을 벌였던 자입니다. 이자의 남편 역시 체제전복을 시도하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하며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인물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민주당 의원실에서 사표를 내고 나간 뒤 최근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실에서 채용 면접을 보고 재차 국회 보좌진 취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북한에 충성맹세를 했거나 통일운동을 빙자한 종북활동을 벌였던 인사들의 정치권 진출은 국가안보를 근간부터 흔드는 위협인데요. 지금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국회 보좌진을 뽑을 때에도 보다 촘촘한 신원조회와 사상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런 자들이 보좌진으로 취업하고 또 사실 이런 자 못지않은 자들이 지금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하고 있는 자들 천지로 있죠. 그런 자들 중에 정말 대한민국을 잡아 흔드는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자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같은 이런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 활동 괜찮게 했네? 이런 분위기가 이 자들 아니겠습니까? 야, 꽤 좀 선명성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랄 노자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현무미사일 기술 요청했다. 그게 정말 놀라웠다라고 했는데 더 놀라운 게 이야, 참수부대 13여단이죠. 참수부대 운영 또 장비 일반인들은 장비를 보면 그냥 이런 장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정도만 돼도 장비가 어떤 장비들이 있다 이거를 알면 어떤 전술을 쓰겠구나, 어떤 식으로 침투를 하겠구나, 어떤 루트로 들어오겠구나,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작전을 하겠구나 하는 거 대충 그림이 확 그려져요. 우리만 해도 그런데 특수부대 활동을 해봤던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선명하게 답이 딱 나와버리죠. 장비가 어떤 거 가지고 있냐 알면. 그러면 우리 13여단 참수부대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북파 공작부대의 예산 갖고 와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북파 공작부대의 예산을 보면 그 규모를 보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북파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수준에서 포섭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기 혼자만 갖고 있겠습니까? 정말 놀랄 노자 아닙니까? 그럼 이 정보들을 국방부는 왜 줬냐? 보좌관 이름에 쟤는 친북, 종북
라벨이 붙어 있는 거 아니니까 모르죠, 국방부에서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보니까 2급 비밀 취급 인가증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절차에서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국방부는 맞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그때 통진당 있을 때, 그때는 통진당에게 정보를 제대로 안 줬어요. 왜? 누가 봐도 통진당 수상한 거 알고, 또 통진당에게 정보를 안 준다고 해서 당시 있는 국방부 장관이 야, 그거 왜 안 줘? 야, 법이 절차에 주라고 돼 있으면 줘야지 라고 장관이 야단을 치지 않죠, 국방부 인사들에게. 그러니까 국방부 인사들이 주질 않죠. 쟤들 지금 주면 수상해, 북한으로 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안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임 국방부 장관들 몇 명이나 한번 보십시오. 그 자들이 야, 그 주면 그 북한으로 갈 수 있잖아. 그거 왜 줘? 그 네가 좀 책임지고 좀 어려워도 좀 버텨 라고 할 자들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윗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자기의 활동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였죠. 왜? 그 자들이 그냥 초록이 동색자들이니까. 명색이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별을 4개씩이나 각군에서 달았던 자들이 국방부 장관을 했던 전 정부의 그런 자들이 3명 다 수상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아래에 있는 국방부에서 안 줄 수가 있나요? 줬겠죠? 와, 정말 놀랄 노차인데, 이 자가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현무미사일 지휘통제실 교신 자료, 북파 공작부대 운용 예산,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받아갔는데 그 시험호 의원은 그걸 국정질이나 이런 데 활용했냐?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럼 시험호 의원이 시켜서 받아왔겠냐? 아니 뭐 5선 의원쯤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한가하겠습니까? 다 이 여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했겠죠. 개인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도 답은 딱 나와 있죠. 어디 올려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당이 중국 공산당, 코민텔은, 세계 코민텔은 이런데 참석하고 하는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한민국의 장관을 임명하고 이러니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는데 어떤 필터 작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들이 못하면 누가 필터 작용을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보법 폐지하자 하는 자들, 그리고 국보법 수감 기록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이 완전히 이 루트가 되고 있는 이런 정당은 국민들이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시체제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